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모양이 비슷한 한자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우실 한자들도 모양이 비슷해서 혼동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모았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많은 힘이 되겠지요. 자, 오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스물은 편안할 온이라고 해서 은과 온 발음하는 한자를 배울 건데 이 뒤에 있는 한자가 삼갈은이라는 한자입니다. 삼가다, 조심스럽다 하는데 한자를 잘 보시면 손 모양들이 좀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도 손 모양이고 이 가운데 포크처럼 생긴 것도 손 모양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이렇게 손으로 조심스럽게 작업을 한다 해서 삼가다, 조심스럽다, 온자인데 여기서는 은 발음을 했습니다. 삼갈 은 발음인데 은 발음하고 여기는 온 발음을 한 거네요.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에 언덕부를 써서 언덕에 숨어 사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다른 사람한테 내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숨어 사는 것을 숨을 은이라고 했고, 편안한 온자를 보시면 앞에다가 벼화, 자, 벼화는 농사하고 관련된 한자지요. 그래서 먹고 뭔가 좀 풍요롭게 사는, 먹는 거에 근심이 없는 그런 상태를 편안할 오온이라고 합니다. 이 편안할 오는 좀 우리가 역사 같은 거나 어떤 사회를 배울 때 온건파라고 할 때 쓰는 온자예요. 평온하다 이럴 때도 쓰고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한자가 좀 조심스럽게 삶을 살면서 먹는 거에 그렇게 많이 좀 어려움이 없는 상태죠. 뭐니 해도 먹는 것이 해결되면 사람들이 많이 짜증을 내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살 수가 있지만 반대로 먹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 예민하게 되는 거죠. 벼화를 먹는 곡식 이런 걸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있는 한자 삼갈은이라는 혼자 쓰진 않습니다. 아들자 맞추려 외로울혀 어때요? 아들자와 이 외로울 혈자 상당히 비슷해 보이는데 다르고요. 맞추려자는 없네요. 자, 먼저 아들자자의 그림을 조금만 그리면 다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있는 한자는 아들의 머리가 되고 이렇게 머리. 그래서 근데 이게 눈이 있겠죠. 그럼 이렇게 아이를 강보에 싸서 이렇게 팔이 있는 모습을 그렸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이제 아이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기 얼굴이 조금 그려서 이상하긴 한데, 이렇게 아이가 있는 모습을 그린 한자예요. 그러면 이 팔이라는 부분이 없어서 이 마칠료자는 거꾸로 보는 건데요. 이게 머리고 아이를 세워서 차렷하는 모습인데 아이가 출산하는 모습입니다. 머리부터 나오는 아이고 그래서 팔을 그리지 않습니다. 10달 다 채우고 나오는 신생아를 그래서 마쳤다. 10달 끝났다. 외로울 혈자는 여기에 있는 팔이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면서 조금 삐져나간 거죠. 엄연히 말하면 여기만 있는 거예요. 장애겠죠? 팔이 하나밖에 없는 아이. 그 다음에 아이잖아요. 꼭 누구한테 의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의지할 사람이 없는 아이. 그래서 외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혼자 있는 사람들을 호롤단신이라고 잘못 발음하는데 혈혈단신이 맞습니다. 그때 혈혈 외롭게 홀몸이다 라고 할 때 호롤이 아니라 혈혈입니다. 마칠료자는 어떤 종료, 수료 이럴 때 쓸 수 있고요. 아들자는 뭐 우리 다 아는 한자니까 모양이 상당히 비슷해요. 뭐 이렇게 모아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긴가민가 할 때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 쌓을적, 길쌈적, 자취적자의 뒤에 있는 한자가 꾸짖을 책자인데요. 위에 있는 걸 주인주로 조금 변형해서 보면 편합니다. 주인이에요. 제오개패가 들어가면 돈이에요. 돈에 대한 주인인식을 가지고 책임감을 느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돈에 관련해서 꾸지람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저희도 뭐 신용관계에 있어서 다 좋은데 돈 관계가 깔끔하지 못한 사람하고는 관계 맺기가 좀 꺼려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한자는 책임책이나 꾸짖을책 두 가지로 쓰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책 발음이 적을 도와주고 있는 거고요. 돈의 주인의식을 갖다 책임감을 갖다 만약에 이 주인의 돈을 갚지 않으면 꾸지람을 받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좀 연관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앞에다가 벼와를 집어넣었으니 곳간에 이렇게 재물이 될 만한 것이 책임지고 차곡차곡 쌓아서 올랐다 해서 우리 돈 같은 거 은행에 차곡차곡 재워놓는 적금할 때 쓰는 적자가 되고요. 길쌈적은 뒤에 있는 게 책임지고 실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실 만드는 작업을 길쌈이라고 하는데 실이라는 거 저도 만들어 보지는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루아침에 기계가 아닌 이상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공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힘을 들여서 하나의 천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일에 힘을 오랫동안 했을 때 성과가 나는 것들을 이 적자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공적이라든지 성적표 받았다 할 때 성적이라든지 그때 씁니다. 길쌈은 시를 만드는 거에서 실사를 썼는데 어떤 공로와 이런 것들이 오래오래 걸린다는 뜻이고요. 자취적자는 앞에 발족이니까 당연히 자취적자인데, 이 자취라는 것 자체가 옛 선현들이 우리에게 남기고 간 흔적들을 생각할 때가 맞습니다. 그래서 역사 자취를 사적지라고 할 때 쓰는 적자가 될 거예요. 유적, 사적 이럴 때 쓰는 적자입니다. 똑같이 적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쉬워서 적을 했지만, 이 꾸짖을 책자가 들어간 한자들도 상당히 여러 자가 있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만, 발음만 모아봤습니다. 3개 정도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자 해서 쌓을적, 길쌈적, 자취적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차례제, 공경할제, 사다리제, 우리가 아우제는 다 아는데요. 대나무는 이렇게 자랄 때부터 알아서 착착착 이렇게 한번 성장이 멈추고 다시 쭉 하고 해서 마디가 생기죠. 그래서 마디를 순서가 정해졌다 해서 차례제라고 하고, 마음심을 집어넣게 되면 아우가 지켜야 되는 마음 중에 1번은 형을 공경하는 것이다. 부모님들이 형제들 간에 싸울 때, 싸움을 말릴 때 형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형이니까 참아라, 그리고 동생한테는 참아라가 아니라 어디 형한테 달라드냐라고 해서 혼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생한테 가져야 되는 성품의 1위를 유교에서는 공경하는 마음을 합니다. 이 형제간에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직장에서도 또는 사회생활에서도 나이 어린 사람이 나 윗사람한테 뭔가를 좀 대들면서 윗사람 노릇을 하려고 하는 권한을 좀 더 선을 넘으려고 하면 우리가 상당히 뭐라고 하지요. 그래서 앞에 마음심을 쓰고 아우제를 쓰셔서 아우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공경하는 마음이라고 할 때 쓰고요. 논어에서 사람이 가져야 되는 성품 중에 효와 재가 있다라는 말 할 때 많이 합니다. 어른한테 효도하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해야 된다는 마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잘 예쁘게 섬기면 이쁨 받을 일이 많죠. 그 다음 사다리 제자는 나무로 만든 사다리여서 사다리는 아래부터 밟고 올라간다고 해서 계제라고 해서 섬돌개를 써서 층계를 밟아가다 이런 말 할 때 쓰는 한자인데요. 좀 어렵긴 하지만 쉬워요. 뭐 대나무냐 마음심이냐 나무목이냐 다 제인데 뭔가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달라서 모아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고, 기본적인 것만 좀 보고 있습니다. 좀 더 볼게요. 전할전 스승부를 보시는데 뒤에 있는 한자가 진짜 비슷하지 않나요? 이 전할전 뒤에 있는 한자는 오로지전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그 모양을 좀 그렸는데 수레 모양처럼 생기고 그 수레 모양 옆에서 손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옛날 실을 뽑아내는 물레를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레라는 게 실을 한 방향으로 돌리면서 실을 뽑아내서 한 방향이라는 때문에 오로지전이라는 뜻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오로지 한 사람에게만 전수하는 걸 전할전, 전달, 전수, 전자가 되고, 스승부는 뒤에가 펼부라는 한자입니다. 많이 펼쳐져 있다는 뜻인데, 스승이 많은 재능과 많은 지혜를 펼쳐서 보여드리다, 보여주다, 전수하다 뭐 이런 의미로 스승부가 되는데, 보통 우리가 스승을 좀 쿵 같은 데서 보면 스승님이라고 안 하고 사부라고 했던 거 들어보셨나요? 사부? 그래서 스승 부자에 스승사를 써서 사부인데 좀 발음을 된소리 하니까 사부가 된 거겠죠? 전할전하고 스승부 상당히 비슷하고요. 위에 있는 한자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로지전이 들어가면 전이고 펼부가 들어가면 부인데 모양이 비슷해서 아무 관계도 없는데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자, 이를조, 가물한, 오를승 다 뭐가 들어갔어요? 태양이 들어갔죠? 태양이 일찍 떠요. 태양만 뜨고 비는 안 내려요. 태양이 올라오고 있어요. 뭐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이 태양 아래다가 뭔가 이렇게 짝대기들 붙여가지고 쓴 한자예요. 그래서 태양이 일찍 뜨고 있기 때문에 지평생에서 올라오고 있어서 조조인데, 이를 조자인데 아침 일찍 보는 영화 우리가 조조 할인할 때 쓰는 조자예요. 그리고 가물 한자 보시면 여기에 방패간자예요. 방패간. 방패간이 한 발음을 하면서
태양만 뜨고 있다라고 해서 태양이 계속 뜨니까 비는 오지 않고 가물고 있다라고 하죠. 정말 가물 때 오는 비들은 금비죠, 금비. 단비를 떠나서 너무너무 좋은 비인데요. 이 가물 한자, 태양만 뜨고 있는 한자를 그린 거고요. 오를승은 아래가 되승자예요. 우리 옛날에 그릇, 곡식을 담는 그릇 모양이고요. 제가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승자에다가 위에다가 나리를 집어넣어서 태양이 올라오고 있다 해서 우리가 승천하다 이럴 때 쓰는 승자가 되겠습니다. 태양은 항상 위에 있기 때문에 태양하고 관련된 한자들에서 뭔가 뜬다, 올라간다 이럴 때는 다 위로 씁니다. 태양은 항상 위에 있는 게 정상인데 태양이 아래로 쓰면, 즉 날일이 아래로 오면 다 어둡다의 뜻으로 쓰려고 하는 한자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 이렇게 한자를 구분하면 좀 쉽게 될 것 같아요. 자, 잡을조 말을조 조급할조 제가 한번 다뤘던 한자인데요. 이 정도 세 개는 알자라고 해서 한번 했고요. 뒤에가 새떼 지어 울조라고 말씀드렸죠. 나무 위에서 새들이 떼 지어 운다 해서 새떼 지어 울조인데 혼자 쓰진 않아요. 이렇게 조발음을 할 건데요. 손수를 집어넣어서 손으로 훅 이렇게 잡는 거여서 우리가 마음을 손으로 잡아요. 여러분 마음을 손으로 잡을 수 있나요? 어떻게 여기를 마음을 잡아요? 조심이라는 한자에 그렇게 마음을 잡듯이 조심조심 해라 이럴 때는 잡을조에 마음심을 씁니다. 마음을 직접 잡을 수는 없지만 잡는 것처럼 좀 서두르지 말라는 뜻이겠죠. 마를조는 불화를 써서 건조하다 할 때 쓰는 한자인데요. 불화를 집어넣었으니까 새들이 사는 나무, 이게 새집, 거기에 불이 지펴지는 것처럼 아주 바짝바짝 말라버리는 거 마를조죠. 이럴 때 정말 건조주의 있을 때 산에 갈 때 조심하셔야 되고 산불 조심하셔야 되고, 자, 사람도 수분이 모자라면 피부가 건조하는 거 상당히 노화를 빨리 진행시키죠. 조급할조는 앞에 발족을 집어넣어서 발걸음이 빠릅니다. 여기에서 뒤에 있는 한자는 조자인데 새 집으로 빨리 걸어가는 발, 뭐 이렇게 하셔도 괜찮겠죠. 추가되는 한자만 부스만 집어넣으면 한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뒤에 새떼지에 울조가 조 발음 주고 발족이 조급하다, 불화가 마르다, 손수가 잡다. 얼마나 쉽습니까? 자, 그 다음 한번 또 연습해 볼까요? 무리중과 코끼리상과 멧돼지단을 했는데 코끼리상하고 멧돼지단이 상당히 비슷하고요. 무리중자 이 아랫부분을 사람들이 직가처럼 쓰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좀 같이 봤고요. 그렇게 많이 비슷하진 않지만 약간 볼 필요가 있어서 이 무리중자의 위에 있는 건 피열자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한자는 사람인이 세 개인데요. 이렇게 한 건 사람인 하나, 그 다음 이 가운데에 이렇게 있는 한자가 사람인 하나, 그 다음 이쪽에 있는 자가 사람인 하나 해서 사람이 총 3명이 있는 한자입니다. 한자에서 이렇게 사람인이 3개나 있다는 것은 정말 사람이 많은 거죠. 2개만 써도 많단데 3개를 썼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많단데 피열자를 집어넣기 때문에 어떤 혈맹으로서 맺어지는 그런 무리들이라고 해서 무리중을 쓰고요. 코끼리상은 코끼리 모양을 그린 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끼리를 좀 그리면 이게 코끼리 코가 된대요. 코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코끼리 귀가 되고, 나머지는 코끼리 다리와 꼬리, 이게 꼬리 부분이 되는데요. 제가 여기다 그리면 돼. 코끼리 코가 이렇게 있다고 치고, 코에다가 귀를 이렇게 그리고, 코끼리 다리가 4개니까 이렇게 4개를 그리고 꼬리를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세우면 코끼리 상자가 되기 때문에 아, 모양을 본뜬 한자네. 그래서 모양상이라는 뜻이 있고 한자에서도 모양, 자연의 모양을 그대로 한자로 한 것을 상형자라고 할 때도 이 한자를 씁니다. 그래서 코끼리 상자는 모양상이라는 뜻이 있다는 걸 좀 기억해 두세요. 멧돼지단은 위에 있는 한자가 돼지머리 개라고 해서 돼지라는 말을 하는데 아래다가 또 돼지시를 쳐서 정말 사나운 돼지입니다. 잘 잡히지 않고 달아나는 돼지여서 멧돼지단, 돼지 달아날 단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얘가 들어가면 단발음과 연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한자가 쓰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모양이 좀 비슷하네요.
달을 타 땅지 연못지 아주 쉬우면 쉬운데 또 많이 혼동하는 한자인데요. 땅지는 웬만하면 다 알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이 공통적으로 들어간 한자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뱀야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고, 뱀이 땅에서 사니까 땅지고 뱀이 연못에서 사니까 연못지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건 달을 타입니다. 사람인에다가 뱀을 집어넣기 때문에 사람과 뱀이 다르다. 당연히 다르죠. 사람하고 뱀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그래서 사람하고 뱀하고 다르다 해서 달을 타자인데 우리가 쓸 때 다른 나와 다른 고향은 타향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타인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된 점을 보고 내가 좀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면 타산지석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과 짐승이 다르다, 뱀과 다르다 해서 이 달을 타를 좀 유념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땅지하고 연못지는 뭐 앞에 있는 한자만 그대로 하면 되고 땅에 사는 뱀, 물에 사는 뱀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 배풀진, 진칠진 어때요? 상당히 비슷하지 않나요? 앞에 있는 한자는 언덕부라는 한자입니다. 쓸 때 이 바깥쪽부터 쓰시고 이렇게 써야 되는 한자입니다. 진을 친다는 건 전쟁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뒤에 있는 수레차, 수레를 언덕에 배치하는데 길게 할 거냐, 세로로 할 거냐, 두 줄로 할 거냐, 여섯 줄로 할 거냐, 측면에서 걸 거냐, 얼마나 많은 그 계획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레 배치, 전차 배치, 차 배치, 탱크 배치 이런 거를 진친다고 하면 되겠고요. 베풀진자는 보통 늘어놓을 진자가 원뜻인데 짧게는 베풀진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진자는 늘어놓다, 쭉 늘어놓다가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한자 언덕부를 쓰고 뒤에 동력동이니까 동쪽에다 쫙 늘어놓습니다. 늘어놓는 걸 우리가 진열하다라고 하고 내 언어로 내 마음, 감정을 다 늘어놓는 걸 진술하다고 하죠. 그럴 때처럼 뭔가를 계속 펼쳐 보일 때 쓰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베풀진이나 늘어놓을 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상당히 비슷해요. 수레가 들어가야 여기에 진을 친다가 되고 동력동이 들어가야 뭔가 쭉 이렇게 펼쳐진다가 되겠습니다. 베풀진과 진칠진 상당히 비슷해요. 자, 마지막인데요. 다스를 치하고 단련할 야를 좀 보시겠습니다. 앞에는 물쓰여서 다스를 치고 또 앞에는 얼음이어서 단련할 야자가 되는데 앞에 있는 한자가 물을 잘 다스리고 뒤에 있는 한자가 꼭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별태라고 많이 아시는데 이 부분은 사람의 코 모양을 좀 그린 한자고요. 이 부분은 사람의 입을 그린 한자여서 이자만 쓰면 목숨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의 목숨태, 별태나 뭐 별이름태로 많이 아시는데 진짜는 사람의 목숨, 사람의 숨구멍, 코로 숨쉬고 입으로 숨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은데요. 그러면 사람이 살 때 꼭 필요한 게 뭡니까?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갖다가 잘 다스린다. 옛날에도 왕을 뽑을 때 치수, 물, 강을 잘 관리하는 사람을 왕으로 추천했다고 하고 그래서 그 치수를 잘하는 사람으로 왕이 된 게 요임금, 순임금 다음에 세 번째는 우임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다스린다는 게 중요한 건데요. 단련할 날짜는 앞에다가 얼음을 집어넣어서 이런 목숨을 얼음물에다 담그면서 내 체력을 단련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하겠습니다. 얼음물에 들어가서 냉찜질을 하면서 참아내면서 체력을 단련하다 해서 단련할 야자인데 많이 쓰는 말을 인격도야 할 때 많이 씁니다. 인격을 둬야 뭔가 갈고 닦을 때 상당히 모양이 똑같은데 점 하나 가지고 단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뜻정, 자세할정, 눈동자정. 지금 제가 청자는 다 빼고 정만 가져왔습니다. 보통 푸를 청이 들어가면 청이라고 해서 맑을 청, 뭐 청알청, 개일청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만 한번 보겠습니다. 푸를 청은 이렇게 정 발음도 있는데요. 푸를 청자에 젊은이 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젊은이요. 푸른색 파릇파릇 얼마나 예뻐 보이고 좀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그 젊은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내가 그 젊었을 때 파릇파릇할 때 정말 한창일 때의 마음. 그래서 뜻정이라고 해서 제일 많이 써 있는 게 우정이고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게 초코파이에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뜻정 젊은이의 마음으로 하시고요. 자세할 정을 보시면 이게 푸른색으로 여기서는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쌀이 쌀미잖아요. 쌀이 푸른색입니다. 보통 쌀 껍질을 벗기면 우리가
현미 색깔이 나오죠. 이렇게 아주 갈색빛이 나오는데 한 7분도에서 8분도 7번에서 8번 정도 껍질을 벗기면 하얀 빛이 나오는데 그걸 이렇게 한 주먹 이렇게 들게 되면 푸른 옥빛이 나야 최고의 좋은 투명빛이 나야 좋은 쌀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쌀에서 푸른빛깔 나네 정말 좋은 쌀이네. 그 쌀을 가지고 먹었더니 힘이 나네. 그래서 자세할정이나 어떤 힘이 난다. 정신정으로 쓰는 정자고요.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식기의 그런 세포 정자할 때도 씁니다. 자세하대가 맞습니다. 쌀을 하나하나 푸른빛깔 날 때까지 껍질을 벗기다 해서 쌀 벗겨주는 곳을 정미소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쓰는 정자가 되겠습니다. 눈동자 정자는 앞에 눈인데 눈동자가 무슨 색깔이에요? 네, 푸른 색깔이죠. 그래서 푸른색 눈동자로 외우시면 참 편하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이 눈동자 정은 조심하실 게 앞에가 날일이면 갤청이에요. 근데 눈목이 있기 때문에 눈동자 정자가 됩니다. 고사성어로 화렴정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을 그렸는데 마지막에 눈을 찍지 않았는데 눈을 찍자마자 용이 승천한다 해서 3월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에 한다라고 해서 중요한 부분 포인트를 화렴정정이라고 하죠. 뜻정, 자세할정, 눈동자정, 정발음입니다. 청으로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한번 모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모양 비슷한 한자 같이 외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